손이 들어왔다. 자, 지난 시간에 축전기 하다가 딴소리를 했죠.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은 채로 넓히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축전기야.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얘기지. 자, 스위치를 닫은 채로 판을 넓히는 경우를 보자. 너 혼자 숙제했어. 어저께 너가 검사 맡은 거. 다른 애들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은 채로 판을 넓히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판의 넓이가 A야. 지금 상태에서 간격을 D라고 얘기하는데 D를 D 플러스 델타 D로 넓히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원래 상태에서의 전기 용량 C0라고 하면 C0는 얼마가 되죠? C0는 D분의 입실론 제로 A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격을 넓히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 버리지? C라는 값인데 요게 D'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D'분의 입실론 제로 A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또는 얘는 D 플러스 델타 D분의 입실론 제로 A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전기용량이 감소합니다. 전기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뭐가 일정하지? 스위치를 닫은 채로 연결하면 배터리가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양쪽에 배터리의 전압이 어때? 항상 일정하지. 배터리의 전압이 일정하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Q라는 녀석은
CV라는 식에서 자 C가 감소하고 V가 일정하면 자 대전된 전하량이 어떻게 되지? 전하량이 Q가 감소하게 된다. 맞아요. Q가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 보자. 먼저 균일한 전기장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타나겠지. 오케이. 균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V라고 하는 녀석은 E 곱하기 D란 말이야. V가 일정한데 D가 증가하지. 맞아? V가 일정한데 D가 증가하게 되니까 전기장 E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게 된대. 오케이? 또는 이런 방법 쓸 수 있어. 얘는 평행판 축전기니까 전기장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입실론 제로 A 분의 Q라고 쓸 수가 있어. 이때 Q가 감소하니까 E는 어떻게 돼? 감소한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전기장의 세기에 관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전기장 세기는 몇 배가 될까? 전하량은 또 몇 배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C라는 녀석을 D'으로 바꿔 쓰게 되면 얘는 자 여기 D 넣고 여기 D 넣게 돼. 그럼 C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C0 곱하기 D 분의 D가 되겠지. 맞아? 맞냐고요? 그래서 D'이 크니까 감소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Q라는 녀석은 CV에서 V가 일정하잖아. 원래 Q0라고 한다면 얘는 C0V였단 말이야. 근데 바뀐 값은 Q라는 녀석은 CV가 돼버리지. C가 저 비율로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Q 곱하기 D 분의 D로 감소하게 된 거지. 맞아요? 이렇게 감소하게 됐어요. 자, 한편 이 경우에 이 제로라고 한다면 이 제로라는 녀석은 D 분의 V가 됐어. 그럼 바뀐 2라는 녀석은 D 분의 V가 돼버리는데 얘는 이 제로 곱하기 D 분의 D가 됐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전기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변화량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특히 진곽 가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전달해 줄 거야. 인곽은 그냥 숭텅하고 넘어가 버려. 요즘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 학교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U0라는 녀석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U0라는 녀석을 살펴보는데 얘는 뭐가 일정하다라 그랬지?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쓰기 좋은 식이 뭐가 돼? 2분의 1 C0 V 제곱이라고 쓰면 편리할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나중에 에너지는 뭐가 되지? 2분의 1 C 곱하기 V 제곱이 된 거지. 그때 C라는 녀석이 저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치? 저값을 갖게 되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2분의 1 곱하기 C0 V 제곱 곱하기 D 분의 D라는 값이 포텐셜 에너지,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지요. 오케이? 오케이. 이 책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U-U 제로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C0 V 제곱 곱하기, 자, 얘는 네, 무준이 안 왔습니다. 자, 얘는 D 프라임 분의 D 마이너스 1이 돼 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C0 V 제곱 곱하기 D 프라임 분의 뭐가 되니? 마이너스 델타 D가 된 거지. 맞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음의 값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음의 값이 되었다. 자, 그래서 얘는 U 제로 곱하기 마이너스 D 프라임 분의 델타 D 이런 걸로도 써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냥 계속씩 변화하는 관계야. 자, 이때 축전기가 전지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지의 기전력 V에 거슬러서 델타 Q를 전지로 운반하는 데 쓰인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축전기가 전지에 한 일을 한번 보자. 전지는 항상 전압이 얼마를 유지하고 있니? V만큼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지? 따라서 W라고 하는 녀석은 델타 Q, Q가 감소했잖아. 그치? Q가 감소했단 말이야. 오케이? 감소한 만큼을 축전기가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전지에게 오히려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전하의 변화량 곱하기 V가 돼 버립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 변화량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변화량, 자, 이걸 델타 Q를 한번 먼저 구해서 넣어볼게. 델타 Q의 크기를 보자. 이게 더 크다라고 했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도록 할게. C0 V 제로, 자, V 마이너스 C0 V 곱하기 D 프라임 분의 D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C0 V Q 제로가 돼. 원래 Q 제로 곱하기 D 프라임 분의 델타 D가 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원래는 이게 절대값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해줘야 되는데 크기만 얘기했으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준 거야. 그래서 저 녀석을 대입해 주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C0 V 곱하기 V 하나 더 있으니까 제곱 곱하기 D 프라임 분의 델타 D만큼의 일을 한 거야. 오케이? 이해해요? 자, 그래서 요만큼의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자, 한편 축전기 극판을 벌리는데 힘이 한 일이 있겠지. 자, 힘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 극판 사이에서 얘를 이동시키는데 한 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이 한 일 W라고 쓸게. 오케이? 6번 쓰면 되지 뭘. 어우씨, 발가락에 피가 쏠려갖고 부었다 지금. 아프네. 늙으면 다 이래. 늙으면은 온몸이 이제 고장나. 자, 왜? 넌 안 늙을 것 같아서 그렇지. 응? 현민아, 금세야. 응? 사람 변하는 거 금세야. 에이, 슬퍼. 최현민 할아버지. 자, 그러면 이때 한 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얘는 벌림으로써 자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죠? 얘는 F 곱하기 델타 T만큼의 일을 해준 거지. 그치? 오케이?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계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변화된단 말이야. 이해해요?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자, 이 해준 일 중에 일부는 누구? 전하를 축전기에 있던 전하를 전지로 이동시키는데 쓰이게 돼. 해준 일 중에 일부는. 그치? 자, 그리고 나머지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원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 전하 이동이 없었거든. 그래서 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 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 그럼 델타 Q 곱하기 V란 녀석이 C0 V 제곱 곱하기 D 프라임 분의 델타 T가 됐네. 맞아요?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자, U0 대신에 2분의 1 C0 V 제곱 곱하기 D 프라임 분의 델타 T라는 값이 돼버렸죠. 맞아?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힘은 얼마가 되지? 2분의 1 곱하기 C0 V 제곱 곱하기 D 프라임 분의 델타 T가 됐다라고 했어. 그쵸?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얘는 뭐가 됩니까? 이 D 프라임 분의 C제곱 V 자, 얘를 지나가고 비교하기 위해서 Q0라고 쓸게. Q0 V 곱하기 델타 D가 돼서 이때 나타나는 힘의 크기는 2D 프라임 분의 Q0 곱하기 V라는 값이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힘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요런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델타 V가 매우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델타 D가 매우 작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근사적으로 2D분의 Q 곱하기 V가 되는데 자, D분의 Q0야 쏘리 Q0 곱하기 D분의 V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지? 2분의 Q0 2라는 값이 돼버리지. 맞아? 그래서 지난 시간 계산한 결과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지난 시간에 계산한 결과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평행판 사이에 유전 물질을 넣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유전체를 채울 때를 한번 보자. 유전체로 칠 때 우진이 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유나는 이번 주에 면접 처음 들어가니? 목요일이니? 민성이는 한 번 했고 우진이는 한 번도 안 했지. 왜 눈을 피해? 현이야?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현민이 한 번 했지. 은빈이도 한 번 했지.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 어? 근데 되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해줬는데도 블랙아웃 오지. 화이트아웃 오지. 친절하게 해줘서 그런가? 맞아요. 난 모르는데 왜 아니 이렇게 진짜 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희주쌤이 이러던데요. 나 혜수 너무 미안해. 아니 진짜 다 모른다 그랬는데 네? 이러고 하는 거야. 진짜 너무 미안. 너무 죄송해요. 은빈이는 쟤는 막 뭐라고 하면 아마 울었을 거야. 그치? 어? 그래요? 어. 그래서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요번 올해는 딱 한 명만 울리기로 해갖고 다들 이미 운해가 있어서 걔는 내가 안 맡기로 했어. 아예 안 해요 이제? 걔는 안 맡으려고 해. 왜요? 걔는 바뀌는 게 없는데 뭘 해서 뭐해. 똑똑하잖아요. 걔는 나한테 어떤 도움도 못 받을 거야 요번에.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안 될 가능성이 80% 이상이야. 왜요? 그래? 그냥 그래요. 선생님 그렇다면 그런 거야 임마. 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성격차 아니에요? 면접 선생님들이 학교 면접관 선생님들이 막 박수 쳐줄 거야. 과거가 절대 원하지 않는 인재상이야. 막 독특하고 막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 그걸 창의력이라고 생각하지.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절대 창의력이라 생각 안 해. 저 새끼 미쳤나? 이런단 말이야 다. 우진 내 얘기가 학교에서 무슨 일인지 알겠지? 학교 과학 선생님들, 계산중학교 과학 선생님들 마음이 선생님 같은 소리 하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안 하지, 그지? 나처럼. 그것도 관심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아주 성격이 그런 거. 성격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미친 거야. 그 자기 자신 철학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주 똥꼬집도 엄청 있어. 지 철학을 원하면 지가 학교를 설립해서 지가 들어가라 그래. 응? 학교마다 뽑는 인재상이 다 있단 말이야. 응? 지 원하는 학교 가. 만들어 갖고. 그럼 되겠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걔? 뭐 어디 한두 번 봐야지. 대답도 못하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근데 사람이 할 때마다 발전 가능성을 보잖아. 일단 은빈이 같은 경우를 오늘은 비교해 줄게. 은빈이 저 친구는 토요일날 면접을 왔는데 들어와서 아무 말도 못해서 자기소개조차도 버벅거렸어. 응? 자기소개도 버벅거려 갖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얘기했을 거야. 이거 적어서 숙제로 카톡 보내서 써서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전송해 주세요. 워드 쳐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숙제 낸 사람이 은빈이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은빈이는 다음 면접 때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으로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줄 거야. 근데 숙제 그 면접 때 한 거 정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리 엄청 열심히 했는데.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면 꽝이지. 카톡이 거기 있어? 넌 카톡도 들고 다니는구나. 응? 수학과 필요 없어. 이미 늦었어. It's too late. 아니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버스는 노선 버스가 아니거든요. 지난주 지각했나 유나? 근데 얘 베이스 아예 잘못 썼대요. 자기소개서에 베이스에 대해서 썼거든요. 베이스? 베이수. 배위수? 고치기 때문에. 근데 근데 그거 그래가지고 6개인 반면에 12개이기 때문이라 썼는데 2개 다 12개였대요. 두개 다 12개고 그 인접한 원자수가 6개야. 어떤 배위수 얘기하는 거야? 육각 종이라고 넷이랑 둘 다 10인데 육각. 육각 종이 그 육박정계잖아. HCP.
아 맞아. 그거 그 영어 이름도 있던데요. 헥사고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 HCP인데 아무튼 그걸 뭐? 그 베이스 10이잖아요. 6이라서 돼요. 베이스 10. 그걸 베이스라고 해? 네, 베이스라고. 그 한 원자의 가장 그 인접해 있는 원자 수가 12개인데. 베이스는 원래 전자 베이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화학에서 그 베이스로 배워?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래? 지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기 12개를 6개를 썼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저러면 떨어져. 네, 그래서 그거 틀린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 화학생한테 가가지고 딱 얘기했죠. 나 프로그램을 진짜 열심히 외워. 근데 뭐 이미 자기소개서에 써서 보내는 걸 어떻게? 거기서도 이제 잘 말했죠. 근데 소희선이 안 와요?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니 저희 난 그때 안 적었어. 그래서 너네 자소서 쓸 때 과학 선생님들이 학원에다 다 공동적으로 전체 중간 정도에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드라이브에 올려서 공유해 달라고 했거든. 근데 너네 마감 전날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 전에 30분 전에 주고 그걸 봐달래. 왠지 마감 전날 알려주는 누가 그거를 다 볼 수 있냐? 한두 사람 거만 대충 본 수밖에 없는데. 넌 못 본 거야?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은빈이 같은 경우는 그날 선생님이 대충 읽어봐서 이거 말 좀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래갖고 고친 거지. 네, 저거 그럼 바로 고치잖아. 그러면은 좀 여유 있게 좀 완성되기 전에 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자소서 완성본은 그 일주일 넘게 더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줬으면 엉터리 자소서는 안 나왔지. 요번에도 말도 안 되게 쓴 친구들 되게 많아. 그래갖고 작년까지 계속 그래갖고 그걸로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얘기해 줬어. 일단 생기부 뽑은 거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달라고 하고 자소서 쓸 때마다 하나씩 계속 업그레이드 해갖고 올려달라고. 그리고 생기부 다 보셨어요? 그리고 생기부 다 보셨어요? 못 봤다니까. 생기부가 없어요. 아무것도 공유를 안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내 수업 중에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고 나갔지 내가. 그래서 생명 시간에 아예 쟤네들 시간을 고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모르겠어. 에휴. 선생님이 바라던 학원이 점점 아닌 게 되고 있어. 선생님 근데 육각 조밀 구조가 육방 조밀 구조. 뭐 육방 조밀 구조라고도 하고 육방 전개라고도 하고 HCP라고 하고 HCP는 이름 안 바뀌지. 제가 찾아보면서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HCP라고. 넌 FCC하고 HCP 비교해 놨던데. FCC가 유심이죠. 자, 근데 그거 하려면 물리 선생님도 아니야. 하지 말자. 자, 자 그러면 평행판 측정기 사이를 사이로지. 사이를 유전체로 채울 때. 저희 그래서 이번에는 내신 대비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기말 내신? 네. 모르겠어. 시험 쌤들이 다 모르겠어. 무슨 일 있으면 원석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빨라. 아 그래요? 선생님 학원 일에 관심이 이제 없어서. 선생님 학원 일에 관심이 하나 1도 없어. 그냥 너네들 열심히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 아. 자, 그러면 그나마 유나는 전철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오는 바람에 조금 바꿨지. 응?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하면은 좋게 바뀐단 말이야. 틀린 내용이 없게. 근데 너 수업을 못 먹고 싶은데? 유나 것도 봤어 수학? 아니 얘 그때 그 원장쌤 시간에 옆에 나가서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 혼났어? 깨졌어? 그 이번 주에 원장쌤이랑 1대1을 처음 했어.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준비 하나도 안 해. 근데 깨졌어? 내용 자체가 어렵던데. 깨졌어? 깨졌냐고. 그러니까 혼났네. 아니 근데 거기 앞에 나가서
깨졌어 그래서? 많이 그거다. 왜 깨져? 어? 무슨 소수 차원을 맞아요. 1.33 차원. 1.4 차원. 4.3 차원. 진짜 계산. 아니 근데 대답이 없잖아. 차원이 소수 차원이야? 네, 1.43 차원이에요. 1.4야. 4.3이었어, 내 기억이. 아니 예시로. 1.44 차원이면 1.2 차원의 제곱이네. 자, 뭐 1.2 차원은 1.1 차원의 제곱이네. 그런 식으로 하면 1차원의 연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말고. 에휴, 모르겠다. 자소서도 학원에서 고치라고 하는데 뒤지게 안 고친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유가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는데 너 알파는? 이시죠. 아인이는 이 새끼는 완전 안전빵 해갖고 되게 쉬운 것만 썼어. 왜 봤어요? 수업도 다 쉬운 거 쓰고. 대답을 굉장히 잘하잖아. 근데 아이니 정오각형 강의가 새롭게 만들었다 했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정오각형 자꾸 치자마자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고작 와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걔한테. 되게 다 그렇지 뭐. 너네가 쓴 거 상당히 많은 애들이 진짜 천천히 구글링하면 다 나와. 응? 다 나오는데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면접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 성의 있는 선생님들이 너네 이제 하루에 면접 보는 아이들이 제한돼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거든. 그럼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물리 전공인데 생물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럼 생물 내용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을 때는 구글로 찾아본단 말이야. 띠깍띠깍. 똑같잖아. 이 시방 새끼 긁었네? 그걸 체크해 놓는단 말이야. 체크해 놓고 그거를 다 물어본단 말이야. 면밀하게 조사시켜서. 그조차도 습득도 안 하고 갖고 뻥 쥐고 있으면 이 새끼가 그대로 뺏겼네? 이 소리 듣지. 하루가 실인 내용이 있는데 안 고칠 거예요. 난 걔 얘기하기 싫어. 자, 그러면 현민아, 물에다 얼음을 넣었어. 융해야 용해야? 물에다 얼음을. 유용해요. 물에다 얼음 융해지. 용해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한글이 다 녹는다니까. 뭐 용해도도 따지던데. 근데 학원에 누가 자소서 끝에다 키읔을 붙였다고. 이거? 뭐 예를 마침을 찍고 들면 마지막에 뿌듯했습니다. 마침을 찍고 키읔. 진짜? 학원애 중에? 원장선생님 맞대요. 너네 여기 위반에 없지? 우진이 아니지? 우진 진중애가 그런 장난 아니. 무준이? 무준이라면 능이. 선생님 무준이 과학 자소서 됐었어요? 무준이 과학 문제 때안 보여줬는데. 나 못 봤어 무준이. 무준이? 나 했나? 내가 했나? 근데 선생님 걔 순열이 되지. 무준이는 키워키워가 없었어. 요즘 회사에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 그렇게 한대더라고. 대학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 번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막 쓰다가 뿌듯. 이런 애들 더럽게 많대. 이 회사에 입사시켜 주시면 열심히 해서 회사의 발전과 저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귀엽네. tip하다. 다 떨어져. 당연히 떨어지는 거.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가지 바꿀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 학교에 입학하시게 된다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귀교에 입학하면은 이걸 몇 번 시켜봤는데 작년까지 나 그렇게 했는데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 귀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특히 이제 찬우기가 하니까 더 늙어 보여.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본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인천과학고 지원한 사람은 제가 만일 인천과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진상과학고에 들어간다면 제가 만약 진상과학고에 입학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길 바래. 귀교에 입학하고 늙어 보여. 옛날에 그 조선시대 같아. 그래갖고 그거보다는 학교 이름을 정확히 붙여갖고 얘기해준 진과계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산과학고에 입학하게 된다면 과학고등학교까지는 안 해도 과학고에 입학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 바래. 과고라고도 하지 말고 과학고. 아시겠죠? 알겠니? 귀교 이거 하지 마. 갑자기 그 시켜놓고 찬욱이 딱 붙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아는 선생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유니스트 갔거든. 근데 그때 자기소개서를 지가 써주는 거야. 그거 보고 어이없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 저는 제 아버지가 써준 거야. 저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행복한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나 뭐 어쩌고 저쩌고 쓰고 평소 엄부 자친스라해. 미안해. 이게 여기 있었다. 엄부 자친스라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쩌고 저쩌고 쓴 거야. 되게 말이 조선시대 같지 않니? 엄부 자친이 무슨 뜻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엄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어머니 슬하에는 무릎 아래에서. 너무 조선시대 같지 않니? 근데 뽑아줬잖아요. 근데 뽑아줬잖아요. 이 학교는 떨어졌어. 유니스가 아니고 딴 학교 쓴 거야. 일반 학교. 그래갖고 조언을 해줬지. 당신이 써주지 말고 애가 쓰도록 해라. 아이가 아이 말로 쓰게 해라. 지금 엄부자친이 세상이 언젠데 엄부자친 얘기하고 앉았냐고. 금쪽이밖에 없는 시절에 그 새끼가 금쪽이거든. 금쪽이에요? 어떤 면이에요? 되게 예의 바른 척 하는데 존내 싸가지 없거든. 지 아버지 앞에서는 다 예의가 좋은 척 하는데 존내 싸가지가 없어요. 현민이는 누나 때문에 싸가지 있는데. 자, 그러면 좀 연습 좀 해. 그 선생님들이 질문지 써준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모의 질문을 만들어. 너희가 너희 자소서나 생기부나 교과 이런 거 보면서 모의로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갖고 앞에서 앉아 있고 엄마나 아빠한테 한번 불러달라고 해. 엄마가 싫대요. 아빠한테 해야지. 아빠는 약간 얘가 무서워. 너 왜 아버지 무섭다고 그래? 엄마
얘하고 얼마나 사이 좋은데 아빠하고. 그러고 맨날 토끼기 쓰고 있는. 아 너는 무서워해야지. 장인어른이니까. 예? 자 그러면 현이 흐뭇하게 웃고 있네. 보내버렸어. 응? 똥 하나 쳤어. 자 누가 똥인지 모르겠어. 응. 자 한번 부모님 그 모의 문제를 한 50문항 정도를 만들어. 응? 만들고 너네 학원이나 학교가 있는 동안에 엄마나 아빠한테 자꾸 문제 개발하라고 해. 엄마한테. 응. 엄마는 나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막 하라 그래. 엄마 일 안 해요. 어? 엄마 일 안 해요. 짬짬이 하시면 되잖아. 딸내미가 과고 가겠다는데 일이 중요해, 딸내미가 중요해. 그래서 짬짬이 문제 만들어 갖고 또 학원 다니는 동안에는 엄마 집에 계시잖아. 안 계셔? 뭐 24시간 일하시는 거야? 알고 안 해요. 근데 왜? 엄마가 잠이 많아가지고. 아, 딸을 위해서 하루에 30분만 잠을 줄여달라고 부탁드려. 응? 자, 그러면은 학원서 연습을 최소화시키더라도 충분히 연습하는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서 분명 연습은 해야 돼. 엄마 아빠는 편해갖고 대답 무지 잘해. 응? 작년에 면접했던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얘는 처음 면접을 신청해갖고 면접을 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네 생각하고 한 번 하고 안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대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엄마 아빠 앞에선 편하거든. 대답 잘해. 그러더니 나중에 안 하더니 가더니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하기로는 처음 한 것만 해도 떨어질만 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거 갖고 연습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사실은 그거 갖고 충분히 연습하기엔 좀 쉽지 않은데 적어도 3-4번 정도는 해야지. 그래. 근데 그 면접이 만약에 10월 초나 중순에 잡혔는데 면접이 초나 중순에 생겼는데 그 이후로 예약한 건 어떡해요? 다 학원에서 취소해 주시겠지? 아 그래요? 그 며칠까지예요? 뭐가? 2차 면접 기간이 10월 10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1월 초까지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늦어갖고. 10월 23일. 근데 중간에 뭐 코로나 걸려갖고 아프거나 그러면 일주일 정도 더 연장돼.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걸린 애들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장됐거든. 그냥 코로나 걸리면 걔는 나오다 아니에요? 나가리. 아니 면접을 연기시켜 준다니까. 왜요? 어? 기다려줘요. 그냥 떨어뜨리면 안 되나? 붙었어. 작년에 인곽한 선배가 있었거든. 근데 되게 잘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코로나 걸렸네. 그래갖고 학교 전체 아이들 면접 볼 때 빠졌어. 빠지고 면접 일정이 맨 뒤로 갔어. 일주일 동안. 붙었잖아. 워낙 똑똑하니까. 영상에서 본 그 선배. 그 선배예요? 준비 시간 다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렸잖아. 그래갖고 엄청 약 올렸는데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아니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요, 엄마 선생님들 얼마나 귀찮아하고 떨어질까? 아니요. 가서 밝은 표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오너라. 그 정도 되면 면접 잘한 거야. 그래갖고 붙여주지. 대답 들어봐서 알지만 또릿또릿하게 대답하잖아. 너네들 영상 찍은 거하고 가서 비교해봐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 사이로 유전체를 채울 때 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가지야. 배터리를 연결하고 하느냐, 배터리를 연결하지 못하고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스위치를 열어놓은 경우야.
스위치를 열어놓은 경우. 오늘 안 온 친구가 찬욱이, 정윤이, 무준이 3명 안 온 거니? 스위치를 열어놓은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스위치를 열어놓으면 얘는 어떤 특징이 생긴다고요? 어떤 특징이 생기죠? 휴가 일정이에요. 휴가 일정해져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를 조금 더 책보다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설명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빈아, 너 잡으러 왔다. 공부 안 한다고. 코로나 걸린 앰뷸런스야. 옛날에 아주 어이없는 거 목격했는데, 그때 수업하러 이제 밤늦게 어디로 이동할 때가 있어 쭉 가는데 갑자기 막 경찰차 소리가 삐뽀삐뽀 막 나는 거야. 근데 그 버스 앞쪽으로 어떤 미친놈이 막 차를 막 몰고 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경찰이 쫓아가고. 그래갖고 야, 저 미친 새끼 요즘 도망갈 데 어디 있다고 저 지랄하고 도망가냐. 저건 100번 잡히는데 100번 시도하면 100번 다 잡혀. 그래갖고 미친 새끼네 저거 가중처벌 되는데 하고서는 한 20분쯤 지났어. 선생님 이제 목적지에 와갖고 거기서 이제 좀 걸어가야 돼. 막 걸어가는데 그때도 쫓아오고 있더라. 그 앞으로 왔어. 돌다가 근데 그 미친 새끼 걔 어이없는 새끼다. 길을 좀 알고 도망가야지. 급하니까 아무 때나 몰았는데 막힌 길로 갔어. 응? 되게 웃기지. 그래갖고 약속 시간 좀 늦더라도 보고 가야지 하고 잡아갖고 제끼는 걸 다 보고 갔지.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도망치면서 차를 약 70대 정도를 부셨대. 70대 정도를 긁고 간 거야. 그럼 한 대당 100만 원만 해도 7천만 원이야. 그때 참고로 인천의 웬만한 아파트 값이 5천에서 6천 할 때야. 그래갖고 어이구 경사났구나. 젊은 애면 엄마가 다 물어내야 되겠지? 나이 먹은 애면 부인한테 이혼 당하겠지? 파국이지. 차라리 그렇게 파국될 거면 시장에서 1,000원어치 파사하다가 쓸어서 파국 끓여 먹지. 자, 이쪽에 축전기가 있는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플러스 Q가 왔대요.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오지. 여기에 유전율이 카파 입실론 제로, K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끼어 있었어요. 유전 물질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유전 물질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우진아, 유전 물질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죠. 일반적인 도체에 전하를 띤 물체를 갖다 놓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전하를 띤 물체를 도체 주변에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일어났었지. 같은 종류는 반대 종류는 가까운 쪽으로 대전된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유전체는 자유전자가 없잖아. 전하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유전 분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유전 분극은 이렇게 돼버려. 플러스가 오니까 이쪽으로 전자들이 쏠려. 오케이? 전자가 쏠리는 거야. 자, 이쪽으로는 뭐가 쏠려? 전자가 반대편으로 쏠려. 오케이? 이런 게 계속 일어나, 양쪽으로. 이렇게 돼버려. 그때 이 사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어떻게 돼? 이 사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어떻게 되니? 모두 상쇄돼.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오고 이쪽에 플러스들이 온단 말이야. 이때 이 마이너스들은 이쪽에 전하들을 오게 하는 성질이 더 강해질까 약해질까? 이쪽에 마이너스 있는 것보다 이쪽에 마이너스 오면 크기는 약하겠지. 크기는 약하단 말이야. 약하지만 거리가 어때? 밀착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가깝지. 전하를 꼬시는 힘이 더 세졌단 말이야. 그럼 얘는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될까? 증가해 버려. 아시겠어요?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된대. 전기 용량이 증가해서 C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C0가 C로 변하는데 얘는 똑같이 D분의 입실론 제로에 카파를 붙여 K를 붙이고 A를 곱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유전상수라는 값은 1보다 항상 크거든. 진공일 때만 1이거든. 비유전율이라고 됐지 지난번에. 그래서 얘는 카파 C0라는 값이 돼버려. 생각하기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어떤 전하가 유전상수가 K인 공간에 놓여 있대. 이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장 E는 밀도라고 했잖아, 그치? 면의 넓이분의 뭐가 돼? 전기 선속이 그 유전물질이 있으면 감소해. 오케이? 전체 전하를 어떻게 해주는 효과가 생겨? 원래 Q였는데 Q 빼기 Q'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얘 전하가 줄어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카파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해. 입실론 대신에 카파 입실론 제로를 다 바꿔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지? 카파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되니까 얘는 카파분의 Q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Q는 일정하지. 맞아? 미안해. 카파분의 이 제로가 되는 거야. 전기장이 카파배만큼 감소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전기장이 전기장도 감소하고 모두 감소한다고? 전기 용량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 Q가 일정하고 책에선 1이라고 써 있어. 전기장을 살펴보는데, 자, 전기장이 어떻게 됐지? 카파배만큼 감소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전기장이 카파배만큼 감소하였다. 자, 감소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서 또는 이렇게 씁니다. Q라는 녀석은 CV에서 Q가 일정하지. 얘는 Q가 일정하니까 C가 카파분의 C0로 카파 C0를 어떻게 되니? 증가하지. 맞아? 그럼 V는 뭐가 되지? V는 카파분의 V0가 돼야지 Q가 같겠지. 진공일 때만. 그래서 요거로 감소하게 된대. 이때 V라는 녀석은 2 곱하기 D가 되는데, 즉 2라는 값은 D분의 V가 되는데, D가 일정하고 C가 감소하니까 카파배만큼 감소하겠지.
그래서 전기장이 감소한다라고요. 그래서 요 식관계 정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한번 해보면 찾아보면 한 3-4가지 있어. 3-4가지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 자, 그렇게 나타나고 전압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감소한다라고 했지. 전압 좀 전에 확인했어. 다 물리고 물려버렸어.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V는 감소한다. 그래서 V라고 하는 녀석은 카파분의 V0라는 값으로 카파배만큼 감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용량은 증가됐지. 얘는 자, 전기용량은 유전물질이 들어가면 항상 자, 카파배만큼 증가합니다. C제로는 진공일 때 값이야. 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도 한번 살펴볼까?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원래 U0라는 녀석은 얘는 뭐가 일정하지? Q가 일정하잖아. Q에 관한 식으로 C2C분의 Q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 C0라고 하자. 그럼 나중 U는 얼마가 되지? 2C분의 Q제곱인데 C 대신에 카파 C0 쓰게 되니까 카파분의 U0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저장된 전기 에너지도 감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번의 얘기는 책 얘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만약에 유전체가 자유롭게 들락달락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전체는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간답니다. 왜 빨려 들어가니? 나중에 에너지가 더 안정하지. 맞아? 나중의 경우가 에너지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쏙 하고 빨려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책의 468쪽에 동글뱅이, 까만 동글뱅이 1의 맨 밑줄. 자, 축전기 극판 사이에 전기장에 의해서 유전체에 유전 분극이 생기고 전기장이 전기력으로 유전체를 끌고 들어가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닫은 채로 유전체를 넣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스위치 닫으면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해요. 이게 되게 여기 파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났었어. 많이 났었는데 대부분 물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 아시겠어요? 축전기가 나올 때 물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야. 자, 요거 똑같은 걸 학교 선생님들이 타이핑해 갖고 나눠 주실 수도 있어. 자, 진과학은 되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셔. 요번에는 스위치를 닫은 채로 유전체에 넣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도대체 얘네들은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자, 스위치를 닫은 채로 유전체를 넣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스위치를 닫은 채로 유전체를 넣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얘는 뭐가 일정하다고? V가 일정해. 스위치가 닫혀 있으니까 V가 일정하다. 그런데 말이야, 되게 재미난 게 이게 또 재미나. V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거리도 일정하지. E는 D분의 V라서 얘도 일정해.
오케이? 그러면 유전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전기장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보통?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잖아. 아무것도 없대. 그럼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원래 있던 전기장이 있단 말이야. 이거 이제로라고 할까? 그런데 이 사이에 유전물질이 이렇게 껴있어. 껴있으면 원래 있는 이제로 있지. 근데 이쪽에 내부에 플러스가 오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오잖아. 오케이?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 오게, 미안해. 이쪽이 마이너스가 오고 이쪽에 플러스가 오겠지. 얘가 원래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고 한다며. 그럼 내부에선 반대 방향에 전기장이 생기겠네. 그래 안 그래? 이걸 EI라고 하게 되면 이 내부의 전기장은 뭐가 돼버리지? E 제로 마이너스 EI가 돼서 감소해야 해. 감소해야 하는데 일정하대. 왜 일정할까? Q가 증가해서 그래. E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나고, 원래 이 제로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D분의 입실론 제로 A라고 썼잖아. 그지? 맞아? 에이씨, 맞대는 거 봐. 거짓말하고 있어. 자, 얘는 입실론 제로 A분의 Q란 말이야. 그런데 이 I 대신에 뭐가 됐니? 카파 입실론 제로 바꾸고 쓰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이걸로 바꿔 써야 되잖아. 입실론 제로 대신에 다 바꿔 쓰면 되거든. 근데 같아야 돼. 그럼 Q가 증가하겠지. 맞아? Q가 어떻게 증가했니? 카파 Q 제로로 증가했대. Q가 증가한 거야. 전화 대전되는 관계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이 증가하고 전하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때 전기 용량은 얼마가 된다고요? 자, 전기 용량은 얼마가 된다고요? 카파 C 제로로 똑같이 증가한 거야. 아까도 증가했지? 지금도 증가한 거야. 이렇게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저장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저장된 에너지는 자, 이렇게 나타나. 원래 에너지는 U0는 2분의 1 곱하기 C0 곱하기 V제곱이지. 근데 나중에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 곱하기 C 대신에 카파 C0 V제곱이 되지.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V가 일정하잖아. 그치? 이렇게 쓰게 된 거야.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카파 U0가 되는 거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됐다. 이때 증가된 전하량을 한번 비교해 보자. 증가된 전하량. 증가된 전하량을 살펴보면, 자, Q0에서 뭘로 증가했지? 미리 계산해 봤지? 카파 Q0가 됐어. 카파 배만큼 전하가 증가한 거지. 그럼 델타 Q는 얼마가 되니?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Q0만큼이 된 거지. 오케이? 전하량이 이만큼이 축전기 쪽으로 더 이동해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응? 뭐라고? 화살표잖아. 는이 야근이고 화살표잖아. 눈처럼 보였어요?
내가 글씨를 못 써서 그래요. 다 내 탓이지 뭐. 자, 6. 누나한테 일러야 되겠다. 눈 뜨고 안 보고 있다고. 우리 잘하고 그래요. 누나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해.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마음 먹었는데. 자, 그러면 축전기가 공급한 에너지를 한번 전지가 공급한 에너지를 보자. 얘는 축전기의 V가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Q를 갖다 막 덧붙인 거야. 그래서 이때 공급한 에너지는 E를 해준 만큼인데 델타 Q를 V에다가 갖다 파묻어준 만큼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Q0 곱하기 V가 되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V, Q 대신에 CV라는 값을 쓴다면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C0 곱하기 V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만큼의 1을 덧붙여 써줄 수가 있다라고요. 이거 C0, 맞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축전기에 증가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축전기 속에 증가된 에너지를 살펴보면 델타 U라고 하는 녀석은 저 두 녀석의 차이가 되겠지. 증가됐다라고 했는데 얘는 카파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C0 V 제곱이 됐다라고 했지. 맞아요? 증가된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차이만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축전기를 넣는 일로 소비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또는 한 일을 한번 보자는 거야. 얘를 집어넣는데 한 일을 살펴보면 얘는 우리가 해준 일 중에 일부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리고 전지로부터 하는 일만큼을 한번 또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순수하게 해준 일은 전지도 일을 해주고 얘도 일을 해주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얘는 전지가 해준 일이야.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량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대.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의 계산에 의해서 이 두 녀석의 차이가 돼 버리니까 얼마가 되니? 2분의 1 C0 V 제곱 곱하기 카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했는데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전지에 공급한 에너지의 2분의 1은 유전체를 끌어들이는데 사용하고 2분의 1은 축전기 속에 저장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들인데 그냥 이 책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만 한번 설명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축전기를 이용한 회로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